안녕하세요. 비품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한 이불을 쓴다지만 내 처가 아니다. 즉, 이 말은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하지만 내 처가 아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잠잔다고 해서 내 처가 아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런 사주가 어떠한 사주인지 그것을 살펴보시자고요. 어차피 사람이 산다는 것은 시절 인연 속에서 산다.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 과정을 겪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 얼마든지 헤어지고 만나고 인생은 만남이라고 했는데 그 만남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우주 자연의 질서는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질서이고 우주 법칙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정해놓은 법칙에 부부애로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지 우주 자체에서는 모두 다 인간일 뿐이지 거기에서 부부라는 그 글자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단지 인간만이 이러한 해로하고 오래 살았으면 내가 죽을 때 옆에서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은 욕심이 아닌 어찌 보면 집착일 수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명식을 본다면 부부 애로하지 못하고 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팔자가 이러한 팔자이다. 이것을 군겁쟁제격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말로는 종황격이라고 본다. 병원년 무술월 무진일주가 임술시에 태어났다. 이 재성 한 글자를 놓고 비겁이 군단으로 모였다. 밥 한 그릇 얻어왔더니 그 밥 한 그릇에 몇 수십 명이 모여서 한 숟갈이라도 더 먹고자 아기다툼을 하는 것이 군겁쟁제격이라고 하는데 진중을목이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술충이 되어서 깨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임수라는 여자를 만나면 군겁쟁제에 깨져버릴 것을 상징한다. 다시 얘기해서 임수라는 여자를 만나면 진술충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주는 수월이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개의 술토에 이 진토는 와장 나버린다. 깨어져 버린다. 진중개수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래 살면은 본처가 사망하게 된다. 아니면 질병체질로 병원에 입원해서 이 당주가 가진 많은 돈을 다 까먹어 버리게 된다. 어찌됐건 이 무토가 임수라는 여자만 만나면 진술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 통증에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묘하게 이 여자만 만나면 허리 통증이 생기더라. 이것이 이 사주의 특징이다 그래요. 수월에 무토사령으로 비경격이라 해야 할 사주이다. 인비극왕의 좋은 말로는 가색격이라 하지만 이 무토는 가색격이 될 수가 없고
이 가색이라는 글자는 농사짓는 땅을 의미하므로 이 무토는 가색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 가색격의 특징은 진술충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을 갈아엎어서 쟁기질을 해서 농사가 더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색격이다. 그런데 이 무토는 가색이 아닌 태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색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무토에서 이 가색처럼 진술충이 충이 되어서 산정 붕괴가 된다면 태산이 무너지는 영상이다. 어찌되었건 이 무토는 가색격이 될 수 없고 기토만 가색격이 될 수 있다. 이 사주는 쟁제격에 해당한다. 수로는 화기 인묘월로서 어머니 병화가 단명할 것을 상징하며 한 자식 신상 이변수가 있기 때문에 형제 중 한 명의 혈광사가 있게 된다. 반드시 계수가 있어서 계곡에 맑은 물이 흘러야 하고 그 다음에 병화와 소토하는 간목이 있고 화창하게 조우하는 병화가 있어야 된다. 제일 처음에 있어야 될 것은 계수와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조건이다 그래요. 즉 수월에 태어난 어떠한 일간일지라도 일간 외에 또 다른 이 무토나 기토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월에는 어떠한 천간이 되었든지 이 무토나 기토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 계수의 윤토와 간목의 소토를 중요히 사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연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사주의 고조, 강약, 조건, 아픔 이러한 모든 귀격과 합격 이 부분을 판단하는 이 요소가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알고 계시라 그래요. 술은 이제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니 병화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 병화를 사용하면 이 병화와 계수는 떨어져 있어라. 병화와 계수가 근접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병화와 계수가 근접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데 병화는 어떠한 천간도 두려워하지 않으나 이 계수의 흐운 차이를 최고로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 병화가 있는 사주는 직접적으로 계수와 연결이 되었다면 이 계수가 병화를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병화가 계수를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흉악한 사건들이 있는 부부간의 사주에서도 그렇고 그 모든 사주에서 이것을 꼭 살펴보셔라. 그러면은 이 부분이 흑운 차일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월에 간목과 계수가 없으면 빈곤하게 되는데 윤토, 소토가 이루어져야 무토 일간에서 한 명을 다하게 된다. 그런데 당주의 사주는 간목과 계수가 없는 쟁제격이 되고 보니 인연 배사하는 사주가 되어 파란 풍파를 당하게 된다. 임수가 일지진토에 통근하게 되니 처성일 듯 하지만 시지 술중 무토의 여자이고 재물로서 나의 처와 재물이 아니다. 나의 처와 재물은 진중 계수이지만 월시지의 진술충에 의한 지충이 되어 부셔져 나가는 계수이고 그 계수를 득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는 쟁제격이다. 비록 일지에서 계고함으로 나의 처와 재물이 되지만 이미 부셔져 쓸모없이 되고 보니 이별사별 재난풍파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주는 용신이 없는 사주로 오로지 금기가 용신이 되어 종합격으로 일평생 길대운이 없기에 파란 풍파를 겪게 되는데 이미 결혼해봤던 여자들이나 화력의 여자가 인연이 되는 사주이다.
화염조토사주는 승려명으로 인간 세상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구제중생 팔자이다. 왜냐하면 진중개수와 을목이 허공 중에 날아가는 처와 자식이 되므로 인간 세상에는 큰 인연이 없으니 허무한 격이다. 시간 임수 아버지는 지술충으로 근이 잘리고 쟁기당합으로 일찍 단명하는 아버지로 당주가 자식을 낳은 후 사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비견 무리가 많다면은 이것은 형제가 많은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임수 아버지가 여기에서 보면은 오중정화, 술중정화, 술중정화 이렇게 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작처 여자들을 여러 명 받고 이 사람 역시도 이보경제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 그래서 비급이 과다한 사주는 일단 이보경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씨만 뿌려놓고 자식을 낳아놓고 아버지는 무참히 그 자식들에게 맞아 죽는 그러한 형상이다. 오술학과 진술충으로 부부 해로할 수 없으며 육친의 득이 불미하게 되는데 남명의 비겁과다의 명식은 대체로 형제들이 많다는 뜻이고 나의 처가 만나는 남자들이 많을 것을 상징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남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추출된 임수, 이 개수는 암장돼 깨어졌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이 임수가 처성을 대표한다. 대표하는 이 임수는 이 술중정화, 술중정화, 오중정화 이 부분 재물을 탐하는 여자이고 돈만 주면은 얼마든지 살아주겠다. 이 부분에 마음을 가진 여자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은행에 근무했었는데 무진일주의 진토는 홍염살이기도 하고 또한 수기창고이다. 그리고 이 수기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창고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행에 근무를 했지만은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진술충이 되어서 깨어지니까 은행에 근무하고 여자 만나고 그 이후에 옷 벗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명의 비겁과다 또한 남편이 만나는 여자들이 많을 것을 상징하므로 남녀 비겁과다 명식은 부부에 해로하기에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대체로 의처의부증으로 배우자를 의심함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성격적인 의심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또한 남녀의 재성은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버지의 자식은 비겁으로 비겁과다 명식에 아버지는 동서득자 하는 형상으로 이복 형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이 사주처럼 임수 아버지는 오중조과 술중 두 개의 정화 그리고 투출된 병호가 있으므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동서득자에 해당하니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아버지 임수의 직업은 토기이니 농업을 하는 풍무일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일시 공망이니 육친의 득이 부족하게 된다. 임수 재물이 공망이고 진중 개수는 충살이 상천한 개수이므로 하늘 보고 탄식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격으로 일지는 홍염고가살이다. 그러므로 심리 밖에 물을 끌어오는 격이 되어 여자 재물에 호석 착잡하는 성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화염조토 사주를 승려지명이라고 하는데 화왕절이 아니기 때문에 화염조토라고 말하기는 뭐하겠지만 이 사주는 조토가 너무나 왕성하기 때문에 화염조토와 같다. 화염조토는 승려지명이라고 말을 한다. 왜냐하면 이 화염 속에 화산지대에서 풀도 자랄 수 없고 그리고 산에 물 흐름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승려명이라고 한다. 또한 이 재물이 되는 이 재물은 화염조토 비겁 군단들이 쟁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산에 물 흐름이 없으며 과일나무를 심을 수 없으며 재물이 없으니 중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 세상에는 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사주는 무진일주로서 어떻게 따지면 절대 승가명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사람 입장에서 남들이 아무리 승가명이다 얘기를 해도 승가명이 되지 않는다. 자기는 지인 중에 있는 이 신토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고 여자가 진술충을 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자 없이는 어떻게 보면 하룻밤도 못 자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 엄청나게 돈과 여자를 집착하는 성격이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승가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승가명, 승려명이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님이 산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 이렇게 스님이 되셨구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아무나 될 수가 없다. 진짜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차라리 목사가 될지언정 승가명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는 직업과 재물과 또는 여러 가지 그것이 있지만 승가명은 그것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격이다 그래요. 어찌 되었건 암장된 지장간보다 투출된 천간이 우선하게 되는데, 임수는 재물을 대표함으로 대단한 미인이지만 오중정화, 술중정화 두 개와 명합합으로 남남풍파를 겪고 3번 결혼해야 할 여자이다. 당주에 후처 진중계수는 결혼 실패한 여자이고 딸이 하나 있다. 축대운 28세 계윤년 결혼하고 인대운 37세 이모년 부부 이별했으며 계대운 정해년 재혼했다. 계수대운은 쟁합하는 운으로 일지진중의 계수가 추출하니 득제하는 운이지만 쟁합이므로 사업 불가이다. 이런 사주는 부부 해로할 수 없고 항상 빈독에 물붓기 인생이 되는데, 이런 쟁합하는 운에서 사업하면 폐지한다. 이 계수가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월주 무술과 천합지합으로 월간 무토에게 빼앗기기 때문이다. 계수대운이 들어오고 정해년이 오니 정입한목으로 명예가 탐이나고 해수가 들어오니 결혼 성립인데, 계수는 월간 무토가 합보에 나갈 것을 상징하고 헌문서를 상징하여 아직까지 본 돈 모두 날아갈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신병신액이 되거나 무속인이 되거나 불구자가 되는 처가 된다. 당주는 은행에 근무했는데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라 그래요. 이런 사주객에서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다 구속되는 사람들 유형이 거의 다 이런 사주객의 유형이다. 즉 은행에서 돈이나 금고에 관련된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거의가 이런 식인 것이다. 자, 오늘 공부가 번님들 공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